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당신은 스마트폰부터 확인하곤 하죠. 파란색으로 가득한 화면을 보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에요. 분명히 어제는 반등할 거라고 믿으며 잠들었을 텐데 말이죠. 지금 팔면 너무 큰 손해라 도저히 손이 나가지 않잖아요. 당신이 느끼는 그 고통에는 아주 특별한 원인이 숨어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우리 뇌가 설계된 방식 때문이죠. 오늘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을 함께 보려고 해요.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은 인간의 독특한 심리를 발견하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는 사람들이 잃는 고통을 얻는 기쁨보다 훨씬 크게 느낀대요. 실제로 10,000원을 잃었을 때 느끼는 아픔은 2배나 강하거든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피하도록 진화하며 살아남은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식량을 잃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던 시절의 기억이 남아있죠. 현대사회에서도 당신의 뇌는 통장의 숫자를 생존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수준으로 반응하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입술이 바짝 마르는 느낌을 자주 겪으시잖아요. 지하철에서 폰을 보다가 갑자기 식은땀이 흐른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가 너무 나약하다고 자책하곤 하시죠. 하지만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신체 반응이에요. 천재 과학자 아이작 뉴턴도 이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답니다. 그는 주식 투자를 시작하며 처음엔 아주 큰 수익을 올렸어요. 친구들이 돈을 버는 걸 보며 더 큰 돈을 투자하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남의 회사 거품이 터지면서 전 재산을 순식간에 잃고 말았어요. 그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해도 인간의 광기는 모르겠다고 한탄했죠. 당신도 혹시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 무리한 선택을 하진 않았나요? 카페에서 옆자리 대화를 듣고 몰래 검색해 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보다 감정에 먼저 휘둘리게 되죠. 조선시대에도 이런 손실의 아픔을 겪은 상인들이 아주 많았어요. 어느 소금 상인은 비가 오는 날 소금을 다 잃고 통곡했답니다. 그는 이미 녹아버린 소금을 보며 며칠 동안 밥도 먹지 못했죠. 떠나보내야 할 것을 놓지 못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당신도 이미 가치가 없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고 있나요?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라는 핑계로 마음의 짐을 늘려가고 있죠. 사실은 버릴 때 느끼는 그 짧은 상실감이 두려운 것뿐이에요. 우리는 이미 지불한 비용이 아까워서 계속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하죠. 맛없는 음식을 돈이 아까워 꾸역꾸역 다 먹은 경험이 있잖아요. 속은 더부룩해지고 기분은 더 나빠지는데도 멈추질 못하는 거죠. 유명한 도박사 제시 리버모어도 한때는 모든 것을 잃고 방황했어요.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해 더 큰 구덩이를 팠다고 고백했죠. 자존심을 지키려다 오히려 가장 소중한 자산을 잃어버린 셈이에요. 당신도 혹시 투자 결과가 당신의 가치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수익이 날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가도 금방 우울해지죠. 이런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당신의 영혼을 너무나 피로하게 만들어요. 동화 속 성냥팔이 소녀도 작은 온기를 잃지 않으려 애썼잖아요. 그녀에게 성냥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마지막 희망이었을 거예요. 당신이 손실난 주식을 붙잡고 있는 마음도 이와 비슷할지 몰라요. 이걸 놓아버리면 내일의 희망조차 사라질까봐 두려운 거겠죠. 하지만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으면 결국 함께 추락하게 된답니다. 옛 이야기 속 욕심 많은 원숭이도 항아리 속 콩을 놓지 않았죠. 손을 펴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그 콩 한 줌이 뭐라고 말이에요. 지금 당신의 손에 꽉 쥐고 있는 그 콩은 과연 무엇인가요? 때로는 놓아버리는 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매몰 비용의 함정은 우리 일상의 모든 곳에 도사리고 있답니다. 재미없는 영화를 끝까지 보는 것도 사실은 시간을 버리는 일이죠. 영화비는 이미 나갔지만 당신의 소중한 2시간은 아직 지킬 수 있잖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과거의 선택에 발목을 잡히는 걸까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상실의 고통은 신체적 통증과 같은 경로를 써요. 그래서 당신이 느끼는 괴로움은 엄살이 아니라 실제 아픔인 거죠. 누군가 당신의 마음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소설 노인과 바다의 산티아고 노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는 사투 끝에 잡은 고기를 상어떼에게 다 뜯기고 뼈만 남겨왔죠. 허망해 보이지만 그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지켜냈어요. 비록 빈손일지라도 당신이 쌓아온 시간은 사라지지 않는답니다. 잃어버린 숫자에 매몰되어 당신이라는 사람을 잃지는 마세요. 당신은 숫자보다 훨씬 크고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해요. 가끔은 시장의 소음을 끄고 당신의 숨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어요.
애니메이션 업의 칼 할아버지도 집을 지키려다 소중한 걸 놓칠 뻔했죠. 하지만 결국 집안의 가구를 다 버리고 나서야 친구를 구할 수 있었어요. 추억이 담긴 물건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곁에 있는 생명이었으니까요. 당신이 지금 놓지 못하는 그 가구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이 정말 당신의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나요?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어 당신의 앞길을 막고 있는 건 아닐까요? 주식 공부를 더 많이 할수록 손실 회피의 늪은 더 깊어지기도 해요. 알면 알수록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더 힘들거든요.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확증 편향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내가 맞다는 증거만 찾으려 하니 눈은 점점 가려지게 되죠. 작가 마크 트웨인도 말년에 광산 투자로 큰 고생을 했어요. 그는 유머러스한 사람이었지만 투자 손실 앞에서는 평정을 잃었죠. 결국 파산 직전까지 갔지만 그는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답니다. 자신의 실패를 글로 풀어내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은 것이죠. 당신의 실패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 오늘 밤에는 너무 깊은 자책의 늪에 빠지지 마세요.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기 마련이니까요. 조선의 학자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그는 억울함에 매몰되기보다 수백 권의 책을 쓰며 자신을 증명했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꽃이 가장 향기로운 법이거든요. 당신이라는 꽃도 지금 잠시 겨울을 지나고 있을 뿐이에요. 봄이 오면 당신은 누구보다 활짝 피어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당신의 마음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해요. 오늘 하루 고생한 당신의 심장을 부드럽게 토닥여주세요. 당신이 느끼는 그 불안감은 더 잘 살고 싶다는 간절한 신호니까요. 그 신호를 미워하지 말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면 좋겠어요. 세상의 모든 투자는 실패할 수 있어도 당신의 삶은 실패가 아니에요. 단지 조금 비싼 수업료를 내고 인생을 배우는 중일 뿐이죠.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깊은 잠에 드셔도 괜찮아요.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눈을 뜨길 바랄게요.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평온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여기서 인사드릴게요.